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소디움 배터리, 수혜주, 한국 배터리 산업에 주는 긍정적 영향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 나트륨 배터리가 최근에 이제 CATL에서 알려졌지만, 이전부터 꽤 연구되고 있었고, 한국 기업들도 준비하고 있던 부분입니다. 거의 임박했을 때 거의 동시에 나왔던 게 LG엔솔의 전략이었었던 거거든요. 그게 연결이 되면서 지금 이제 커졌는데, 사실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진 것들은 CATL 발표 자료 때문에, 테크데이 때문인데, 자, 산업 전체적으로는 CATL이 그냥 개발해서 한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전반적인 산업의 지금 변화에 대해서 조금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어느 정도 지금 주가에도 현재 반응이 되고 있어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배터리 산업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제가 이제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음극재 부분, 뭐 전고체 부분, 지금 생각해 보면 뭐 건식 전구 부분,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나트륨 배터리 부분이라는 게 생긴 겁니다. 생긴 거고, 이 부분이 향후에 어떻게 될 거냐를 뭐 측정한다고 해야 되나?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CATL만 이제 바라보니까 이게 중국에서만 하는 건가? 착각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 누누이 이야기 들으면 LG엔솔, 제가 이제 엔지니어 TV에 보면 LG엔솔 최근 자료 보면, 그 발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핵심적인 게, 소디움 배터리를 그 UPS 장치, 이게 이제 납축전지인데요. 납축전지가 이제 점유하고 있던 부분이 꽤 큽니다, 시장이. 지금 뭐 배터리 시장에 거의 맞먹는 시장인데, 현재로는 뭐 커지지는 않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기업들이 이제 딱 잡고 있는 시장인데, 그 부분이 나트륨에 의해서 침투될, 원래 리튬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생각보다 잘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부분도 보면 12V, 뭐 24V, 이 시스템도 지금 바뀌는데 생각보다 잘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데, 어쨌든 기존에서 배터리만 바꾼다고 하면 납축전지를 바로 교체가 가능한 부분이 여기 소디움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소디움 배터리 시장은 스타트가 되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배터리 1, 2가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밸류 체인에 투자해 볼 만하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될 수 있고, 전기차에 적용되느냐, 무슨 로봇에 적용되느냐, 이것 좀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고, 로봇에는 적용될 가능성이 좀 희박한데, 전기차에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 부분은 뒤에 이제 응급 기술하고 좀 관계가 있고, 그러니까 소디움 배터리가 한국 배터리 산업에 주는 긍정적 영향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자, 아시다시피 소디움은 리튬 대비 풍부하다. 가격도 뭐 비싸질 이유가 없다. 이래서 이제 국가 자원 안보, 안정성, 원가 안정성 측면에서도 들어와야 될 부분이 옛날부터 인지가 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배터리 1, 2 기업들이 스타팅 하니까 이제 시작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시장이. 그리고 이제 LFP 사례로 보면, LFP는 한국 기업들이 대비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늦게 따라갔고, 실제 지금 미국 시장 외에서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져 버렸죠. 그런데 소디움은 조금 다릅니다. 이제 스타트하고 있고, 이 상황들을 한국 기업들이 인지하고 있었고, LFP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기업도 충분히 역공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 확보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충분히 빨리 따라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대신에 지금 R&D 자금이 조금 문제는 있죠. 이 부분이 사실 정부 지원이 필요한데, 그건 그렇고, 하여튼 ESS도 지금 확대되고 있죠. LFP가 지금 ESS 시장을 먹고 있고, 요게 이제 그 다음이 지금 소디움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소디움이 들어왔을 때, 이 시장 자체가 이제 커지는 게 보이죠. 국내 기업들도 지금 ES 시장이 커지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LFP도 하고 있지만,
소디움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납축전지 ESS 시장이 딱 정해져 있고 이 두 개를 CATL과 LG엔솔이 인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디움 관련돼서 배터리 시장은 커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아직 시장 초기 단계죠. 그리고 연구개발 대비 파급 효과가 크다는 겁니다. 뭔가를 개발했을 경우. 그러니까 선제적 기술 확보가 되면 게임 체인저가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CATL 세계 최초 소디움 배터리, 세계 최초는 아니고요. 다른 기업들 많습니다. 많은데 CATL이 이제 이 광고 효과가 지금 이제 극대화되는 상황이죠. 극대화 시켰고 시장을 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LG엔솔도 원래 하고 있었고 납축전지 제가 언급드렸죠. 그거 최근에 발표가 되었고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도 지금 R&D 착수가 되고 에코프로 쪽이 좀 더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삼성 SDI하고 관계로우면 삼성 SDI는 소디움 배터리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않았어요. 아직. SK온도 지금 이제 개발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SK 쪽은 조금 기대하기가 좀 쉽지 않아 보이고 뭐 지금 현재 결국적으로는 한국에 보면 LG엔솔이 밀 수 있는 LG엔솔에 기대할 수 있는 쪽이다라는 겁니다. 자, 밸류체인 관점에서 보면 소디움 광산이 있을 거고요. 소디움 정제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리튬과 동일한데 소디움 광산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이 하드 카본, 이제 바위 같은 데서 깨 들어오는 방식일 거고요. 실제 뭐 그 바닷물을 이용해서 추출하는 이런 방식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디움도 뭐 어마어마하게 리튬보다 싸다 그럴 구조는 아니고요. 하여튼 리튬보다는 싼 구조다. 근데 지금 소디움 광산 자체가 그렇게 풍부하게 이렇게 개발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 점점 이 순도가 높은 소디움 광산이 나왔을 때 그 광산이 투자해 볼 만하다라는 겁니다. 자, 정제도 지금 중국 기업이 완전 독점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스타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제 특별한 기업은 지금 이제 조사된 건 없고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지금 보면 이제 양극재, 음극재, 뭐 전해액, 뭐 알박, 뭐 음극, 양극, 뭐 분리막 다 적용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특징적인 기업들, 최근에 이제 반응이 온 기업들을 이제 조금 알려드리면, 양극재는 지금 기술이 완성되어 있지는 않아요. 지금 보면 이제 산화물 레이어드 구조로 해서 그게 지금 개발되고 있는데 중국 기업들도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에코프로 BM이 언급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기존 양극재 기업들도 다 뛰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고 한국 기업으로는 지금 에코프로 BM이 가장 구체적으로 언급한 기업이고 음극재는 하드 카본이에요. 하드 카본이고 요것도 이제 애경 케미칼이 적극적으로 언급해서 지금 가장 수혜주로 알려져 있죠. 애경 케미칼. 근데 이 하드 카본이 이 소디움에만 쓰는데 지금 현재로는 다른 쪽에 음극재로도 쓸 수 있다. 기존 리튬에도 쓸 수 있다.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음극재 사업도 이 초반으로 보면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지금은 흑연으로 완전히 픽스되어 있지만 실리콘도 나왔고 그러니까 실리콘 음극재도 나트륨이 어떻게 적용될 건지 그 다음에 나트륨 메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극재 부분도 새로운 기술적인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음극재 하드카본의 원료가 되는 리그닌, 이 재질을 할 때 펄프, 그러니까 나무를 태울 때 나오는 부산물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뭐 바이오매스 이렇게 연결도 됩니다. 그러니까 바이오매스를 이용해서 음극재를 만든다든지 그런 류의 산업이 이제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전액은 특별한 지금 기술적인 부분은 알려져 있는 건 없습니다. 알려져 있는 건 없고 기존 기업들이 연결될 가능성이 그냥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크게 변하는 건 없다는 거죠. 알박 같은 경우에 동박이 사라지기 때문에 2배의 증가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최근 보면 조일 알루미늄, 그러니까 알박이 원료를 제공하는 조일 알루미늄, 그 다음 뭐 사마 뭐 이런 애들 기존 기업들도
나트륨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알박의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죠. 이런 원리가 있고 그 알박을 한국에서 거의 중점적으로 공급하는 게 조일 알루미늄이고 노벨리스라는 회사도 있는데 노벨리스가 원래 더 큰데 비상장 기업이고요. 최근에는 조일 알루미늄이 이제 한국에서의 지배력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알루미늄 산업도 이 소디움 배터리 사업에서는 좀 더 커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알박이 다 알박을 썼을 경우에 그 알박도 지금 보면 카본 코팅하는 이런 류의 뭔가 이렇게 진보된 방식을 지금 최근에 이제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리튬 메탈, 지금 이제 리튬 방식에서도 알박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동박을 없애려고 하는 방향, 동박 자체가 무겁고 가격이 비싸잖아요. 동박을 계속 없애려고 하는 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실리콘, 리튬 메탈, 소디움 메탈, 아니면 알박을 이용하는 방법, 카본 코팅이라든지 이런 기술에 관련된 애들이 이제 사마 알루미늄, 동원 시스템즈.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알박 카본 코팅이라는 거는. 그런 기술적 방향이 있는 거죠. 분리막도 특별히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기존 기업인데 최근에 WCP가 이제 좀 더 이 소디움 배터리 분리막에 대해서 미리 이제 연구를 좀 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조금 주가가 반응이 있었죠. 그러니까 양극재도 그렇고 전에 그다음에 이제 알박도 그렇고요. 분리막 이런 기존 기업들이 얼마나 빨리 진입할 수 있느냐, 요 시간 차가 이제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제 동박은 향후에 약간 많이 축소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영향을 받을 수는 있죠. 소디움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리고 납숙전지 하는 기업들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지금도 긴가민가 하죠, 사람들이. 근데 제가 보기에는 소디움 배터리는 좀 성장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지금 만든 거고, 그러니까 납축전지 기업들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걔들이 소디움 쪽으로 진출할 수도 있겠죠. 이 소디움이 이제 전기차에 적용하는 거는 결국 응급 기술이 확대가 돼야 돼요. 그래서 CATL도 무음극 기술 이야기했잖아요. 그 무음극 기술은 아직 완성된 기술이 아닙니다. 이 안전성이 나와야 되는데, 그 무음극 기술, 음극 쪽의 기술이 상당히 많이 개발된다고 하면 소디움이 더 커질 수도 있죠. 리튬 대비. 그러니까 LFP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소디움이 커지면 무음극까지 적용돼 버리면 LFP보다 올라가 버리거든요. 에너지 밀도가. 대신에 소디움이 가격이 싸잖아요. LFP의 강점은 싼 건데 싸고 더 안전하기 때문에 안전성은 거의 비슷합니다. 소디움하고 LFP하고는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게 영향을 줄 수 있고, 하이니켈은 아예 더 이 하이니켈까지의 성능까지 따라가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소디움 가지고는. 자, 결론적으로 한국이 잘할 수 있을까? 라고 보면 LFP 대비 더 빨리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소디움 시장이 진짜 커진다고 하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 그래서 그 하이의 밸류 체인들, 그리고 차세대 기술이, 소디움의 차세대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이라면 좀 더 성장성이 타 기업, 2차전지 성장성하고는 차별화될 수 있겠다라고 봅니다.